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기획 조력자 비비로덕입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는데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말을 잘 하지 못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이었다. 이건 스스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입니다. 제가 지금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어느 순간 그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었는가,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결히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갖추었는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어투나 말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적절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 풍부한 어휘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말을 꾸미는데 조금은 미숙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꾸미지 못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드러내는 것이 부족한 표현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세일즈 현장에서 3년을 굴러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의 그럴싸한 실패담을 옆에서 쭉 지켜봐온 결과이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억대 연봉을 받는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제가 무심코 마이크를 넘기면서 소감을 물어봤죠. 그분이 마이크를 한참 쥐더니 쥐는 손이 떨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말 주변도 없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넘기느냐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죠. 그런데 그 의아함은 그분의 고객들을 만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해소됐습니다. 고객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신뢰가 간다. 자, 반대로 무대에 서는 일을 십수년 동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여러 명의 고객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고객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분께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는 남는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이라는 과정을 준비한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해진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바꿔 말해서 면접이란 즉흥적인 말의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해왔는가, 그리고 평소에 가진 소신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말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을 못한다는 인상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휘를 바꿔보는 겁니다. 글쓰기의 언어를 말하기의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저는 유년기부터 협동심을 제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성을 기르는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좋은 해결책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걸 좀 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한데 모으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돌파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 게 쉽게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죠.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말하기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로 한자어를 섞었으면 뭔가 지적 소양이 굉장히 깊어 보인다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의 첫걸음은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말하기의 방법을 두 번째 말하기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한자어거나 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이 눈에 띈다면 사전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협동심을 보면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말하기 언어입니다. 이번에는 협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다음에 한자어의 뜻을 보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세요. 유의어와 반의어가 보일 겁니다. 협동의 유의어는 협력, 협심,
단결, 합심 등이 나와 있죠. 자,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이렇게나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자, 이렇게 사전 검색만 잘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말하기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대화의 실력은 한층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글쓰기의 언어를 말의 언어로 변환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비단 이 방법은 면접 보실 때 풍성한 말하기의 팁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투입이 돼서 PT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팁이 될 겁니다. 혹여 면접관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서 직감적으로 내가 탈락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하기가 글쓰기의 언어로 표현되었는지 아니면 대화의 흐름에 맞게 말의 언어로 변환하여 사용되었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비비런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 수 있다잉!